자, 챕터 5번 교류회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류회로는 참 재미있어요. 왜 재밌냐면은 계속 이 복잡한 현상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전기의 실제적인 실무적인 거를 어떤 사용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걸 해석을 하고 또 이론을 개념을 잡고 문제를 풀어야죠. 그래서 앞에는 이제 지금까지 뭐 기초라고 봤다면은 이제 지금도 본격적인 어떤 교류의 전기의 세계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의 세계. 우리가 그 프레이밍 왼손 오른손 많이 했죠. 이게 뭐였죠? 이거 빵빵. 우리 뭐 자속 방향, 자작의 방향이었죠. 뭐 힘. 즉 무슨 말이냐면요. N극에서 S극으로 그냥 계속 자속을 이렇게 보내주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뒤에서 발전기를 돌린다고 했죠. 돌릴 때 어느 방향 돌리냐면요. 뭐 이제 시계 방향 돌리냐 반시계 방향 돌리냐 중요한데 그냥 반시계 방향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발전기 대부분 구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요. 쭉 돌리는데 어떨 때 자속이 어떻게 해요? 가운데가 제일 세겠죠. 그 다음에 이쪽 끝으로 갈수록 약해지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돌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런 어떤 정방향이 나온다면은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좀 줄어들겠죠. 그 다음 또 여기는 어떻게 해요? 반대파가 되겠죠. 또 그 다음 여기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도니까 이렇게 돌겠죠. 되려나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돌리니까 어떻게 해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반대로 내려갔다가 다시 좀 올라갔다가 이런 파형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파형을 정의를 뭐라고 하냐면요. 사인 파형이다. 사인 파형이다. 그 다음에 또 기본파다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사인 파형이다. 그 다음에 기본파다.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교류는요. 시간에 따라 교번한다, 변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직류는 어떻게 해요? 쭉 가니까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죠. 그래서 얘는 교류는 시간에 따라 변하는구나. 그래서 어떤 각도와 위상을 고려한다라는 게 뭐냐면은 이런 어떤 사인 파형이 있다 보니까 이런 파형이 있다 보니까요. 직류 같은 경우는 많이 쓰면 어떻게 해요? 줄어들잖아요. 얘는 어떻게 될까요? 많이 쓰면은 주파수가 약간 변동도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지금 하나만 그렸잖아요. 이제 세 개가 돌아요. 세 개. 즉 상이 세 개가 돌면은 각 상당의 간격이라는 게 있겠죠. 간격.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120도마다 이게 R상이고요. 이게 어떻게 해요? S상이고 이게 뭐 T상이다라고 보면은 이게 세 개의 어떤 막대기가 돌았다라고 가정하면요. 서로 간에 뭐가 있어요? 이런 정확한 위상차가 존재해요. 이 차이를 위상차라고 해요. 어떤 게 좀 앞서가면 어때요? 이걸 가지고 이제 전동기는 회전자기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전동기 돌 때 꿀꺽꿀꺽 이런 현상도 발생하겠죠. 그래서 각도, 위상차를 고려해야 된다. 이건 이제 뒤에 가서 열심히 해볼게요. 그래서 또 각도 표시도 할 수 있고 도수법 또는 라디안도 표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삼각함수 이해해야 돼요. 뭐 솔직히 앞에서 기초수학 들으셨죠? 이거 설명해달라면 곤란해요. 코사인 세타는 뭐예요? 이것분의 이거. 사인 세타는요? 이거 이렇게 하죠. 즉 이것분의 이거. 탄젠트는요? 이렇게 들어가죠. 이것분의 이거.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삼각함수를 해석을 한 거 기억이 나죠? 언제 했죠? 아주 오래전 옛날.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좀 보시고요. 자, 각도의 표시예요. 우리가 전동기가 하나의 단자가 이렇게 한 바퀴 돌았다고 이렇게 한 바퀴 돌았다고 가정을 하면은 얘를 이제 두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냥 도수법이에요. 몇 도냐? 뭐 이렇게 얼마야? 360도 되겠죠. 이렇게는 180도 되겠죠. 이만큼은 이만큼 되겠죠. 이걸 이제 우리가 그 호도법, 도수법 이런 표현하는데요. 자, 그래서요. 우리가 도수법으로 보면요. 그냥 360도를 기준한 게 도수법이에요. 그 다음에 호도법은 뭐냐면요. 파이, 즉 180을 기준으로 하는 게 우리가 호도법 아니면 2파이로 본 게 이렇게 호도법이라고 해요. 즉 이 표시는 라디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계산 문제 하다가 좀 많이 복잡한 게 파이 나오면 3.14 넣잖아요. 근데 얘는 이 파이는 얼마요? 180을 넣어야 돼요. 180. 그것만 좀 주의하세요. 그래서 단위에서 라디안 들어갔냐? 뭐 계산기 치다가 180 넣었다가 뭐
다시 안 되면 3.14 넣는데, 호도법, 라디안 피온이라고 하면은 이 파이는 몇 도다? 180도다. 360도는 이 파이다. 좀 많이 헷갈리겠죠. 간혹 헷갈리는데 뭐 전혀 어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자, 얘가 파이가 지금 얼마예요? 180도죠. 그러면요, 60도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위가 얼마죠? 예, 180도고요. 여기는 얼마냐라고 넣으면 돼요. 얼마예요? 6, 38이니까 여기가 3이 되겠죠. 다시 쓰면 어떻게 돼요? 그쵸? 파이분의 3이다 라고 표현하면 되는 거죠. 자, 30도 해볼까요? 30도. 자, 30도는 180분의 너 얼마니? 라는 거죠. 얼마니? 3, 6, 18 하니까 얼마가 들어가요? 6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얘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호도법으로 표현하니까 180은 얼마죠? 파이죠. 그래서 파이 나누기 6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음? 예, 이 표현이니까 어렵지 않죠. 예. 자, 그 다음에 각속도예요. 각속도는 무엇이냐라면요. 각속도는 무엇이냐라고 하면요. 상당히 이제 우리가 오메가라고 읽는데요. 속도인데 각의 속도래요. 아까 그림에서 좀 봤죠. 자, 만약에 이만큼이다. 이게 중심점이 여기 있고, 자, 이만큼 같다라는 거죠. 세타만큼 같다는 거죠. 그러면 속도는 뭐죠? 속도? 속도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우리 왜 그거 있잖아요. 자동차 시속 몇 킬로까지 이제 달릴 수 있죠. 뭐 시속 100킬로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차 속도가 얼마냐라고 하면 이렇게 써요. 이 시간이 맞아요. 시속 100km라는 건 시간당 100km 간다는 거고요. 얘는요, 시간당 100km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1시간에 시속 100은요, 1시간 동안 100km 간다는 거예요. 다시 표현하면은 속도라는 건 뭐라고요? 시간 나누기 거리구나, 이 얘기하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각의 속도는 얼마냐? 이 각의 속도, 이 오메가는 얼마냐라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만큼 갔을 때 뭘로 표현할 수 있어요? 자, T초 동안 전개에서 나오는 모든 세크, 시간은 뭐라고요? 초. 자, 초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만큼 갔다라고, 이때의 속도는 얼마냐 봤더니 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러면 이 거리를 얘를 세타라고 하면요, 우리가 이 각속도가 되겠죠. 무수하게 많이 쓰이는 거고요. 그냥 반복적으로 쓰다 보니 이거는 어렵진 않아요. 뒤에 보시면 또 뭐가 나오냐면, 이제 세타는 오메가 T다라는 거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거 기본적으로 좀 계속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많이 써요. 그 다음 중요한 공식이고요. 이때 또 오메가는 얼마냐라면요, 얼마요? 2파이 F다라는 거죠. 2파이 F다. 그래서 오메가는 2파이 F다라는 거.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계속 쓰면은 이렇게 된다. 이거 보시고요. 자, 오메가 나머지 보시고요. 자, 나왔네. 나왔어요. 나올 게 나왔어. 자, 예제 문제 1번 풀어보니까 뭐가 나왔냐면요, 파이 나누기 6은 몇 도인가? 라디안이 나올 때 파이는 얼마라고 했죠? 180이라고 했죠. 186은 얼마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얼마예요? 6, 38이니까 30도가 되겠죠. 쉽죠? 이런 문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근데 갑자기 또 이런 거 나오면은 함정이 있을 거야. 오해하지 마시고 바로 풀어라 라는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주파수가 나왔어요. 주파수와 주기가 뭐냐라는 게 나왔는데, 이것도 재밌어요. 자, 주파수와 주기가 뭐냐라는 건데요.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돌고 있는 발전기는요, 1초에 이 회전을 몇 번을 하냐면요, 얘를요, 쭉 가서 1초에 60번을 회전해요. 1초에 60번 회전할 때 이 60번이라는 것을 뭐라고 하냐라면은, 우리는 주파수, 기호로는 F를 쓰고요. 그
단위는 헤르츠. 이렇게 써요. 헤르츠. 이게 주파수고요. 야, 근데 우리가 궁금한 게 뭐냐? 너는 얼마니? 라는 거죠. 너는 뭐니? 한 바퀴 돌았을 때 뭐라고 하냐? 하면요. 이 한 바퀴. 한 바퀴를 뭐라고 하냐? 이는 우리가 주기라고 해요. 그래서 기호로는 그냥 t를 써요. 단위는 뭐예요? 세크고요. 자, 그래서 재밌는 게 나오죠. 60번과 한 바퀴는 주기는 무슨 차이냐라고 보니까 이 한 주기라는 것은 1초 동안 주파수를 우리가 한 주기라고 하고요. 반대로 어떻게 해요? 주파수는 이렇게 주기로도 표현할 수 있고요. 이해 가셨음? 예. 자, 그 다음에 정연파 교류와 전압 및 전류의 종류가 아니라 정연파의 교류 전압과 전류는 어떤 것이 있냐라는 이제 표현 방법 나왔는데요. 기본 설명해 보죠. 우리는 그냥 막 이렇게 돌았을 때 파형을 뭐라고 하냐면은 한 바퀴 0을 기준해서 한 바퀴 쭉 돌았을 때 이런 파형을 그리고 계속 연속해서 나가겠죠. 얘를 뭐라고 했죠? 정연파. 다른 말로 기본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사인파. 사인파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준되는 이 파형을 놓고 이제 다른 파형이 얼마나 같냐, 어떻게 생겼냐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가장 기본되는 파형을 속도를 이렇게 순식값이라고 하는데 뒤에서 할 거예요. 얘는 그냥 Vm 사인 세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 세타가 뭐였죠? 앞에 각속도에 뭐였죠? 각속도는 시간분의 세타 이렇게 했었죠. 그럼 세타는 뭐였죠? 오메가 t 했었죠. 그럼 이걸 다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Vm 사인 이제 세타가 아니라 뭐라고요? 오메가 t를 쓸 수 있는 거죠. 이해 가셨음? 자, 그리고 또 이제 오메가는 뭐야? 아까 오메가는 뭐라고 했죠? 그렇죠. 2 파이 f라고 했죠. 그럼 얘를 다시 쓰면 또 Vm 사인 2 파이 f 또 t 뭐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죠. 또 f를 뭘로 바꿀 수 있다고 했죠? f는 t분의 1. 이건 이제 계속 써먹어야 돼요. 계속 써먹어야 되니까 그렇구나 라고 좀 보시고요. 자, 다음 전압파형의 주파수는 약 몇 헤르츠네요. 해석 한번 해볼게요. 갑자기 당황스럽죠? 자, 얘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2는 100 사인 세타 마이너스 파이 5 가능할까요? 그쵸. 여기를 뭘로 바꿀 수 있었죠? 그렇죠. 오메가 t. 얘도 마찬가지로 정확한 거는 세타로 바꿔주는 게 좋겠죠.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오메가는 얼마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오메가가 얼마예요? 377되겠죠. 자, 오메가가 377이니까 오메가는 얼마였죠? 2 파이 f였죠. 그럼 377 나누기 월매 하면 돼요. 2 파이 하면 되는 거죠. 이해 가셨어? 예. 그래서 2 파이 f 하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파이라는 게 여기서는 180이 아니라 얼마예요? 그렇죠? 3.14를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10Hz 나온다. 꼭 명심하시고요. 자, 위상차라는 게 나왔어요. 위상차. 기능사 공부하다가 위가 상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인가요? 상당히 이제 좀 진정한 교류를 개념을 좀 잡아보자고요.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요. 좀 설명을 좀 잘 드릴게. 잘 들으세요. 자, 직류에서는요.
어떤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은 그냥 저항 R이라고 해요. 저항 R.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 되면 이 파형 자체가 이게 줄어들어요, 그냥. 직류 파형에서. 자, 근데 교류가면서 어떤 일이 있냐? 교번을 한다는 거죠. 그럼 제가 아까 위상차 설명드렸죠, 이렇게. R과 S와 TI 이런 사이 간격. 이것들이 똑같이 가야 되는데 어떨 때는 잘 안 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안 갈 수 있다. 왜 그런가라고 봤더니 그것을 해석한 걸 뭐라고 하냐면은 교류에서요. Z라고 하고요. 얘는 뭐라고 읽냐면은 임피던스라고 읽어요. 근데 단위는 똑같아요. 그냥 오음을 쓰고 있어요. 자, 임피던스는 뭐냐라고 봤더니요. 저항도 있고요. 이렇게 하고 X를 써요. 지금까지 설명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해요. 뭐 앞에 거는 안 중요하냐? 앞에 것도 중요해요. 자, R 플러스 JX라는 건 뭐냐면요. 이 X 하잖아요. X. X 하잖아요. X. 그래서 얘는 뭐라고 하냐면은 리액턴스라고 해요. Understand? 네, X. 리액턴스라고 해요. X맨. 자, 리액턴스예요. 자, 리액턴스에는요. 두 가지 성분이 있어요. 두 가지 성분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우리가 XL이라고 하는 우리가 유도성 성분이 있어요. 아까 유도성 봤더니 어떤 성분이었죠? 코일이었죠. 코일 성분이에요. 코일 때문에 발생하는 성분이 XL이구나 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 XC가 있어요. XC는 뭐냐면은 용량성이에요. 자, 용량성 성분은 뭐냐면은 어디서 발생하냐면은 콘덴서에서 발생해요. 콘덴서에서.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조금 더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얘를 오메가 L이라고 해요. 오메가 L의 L은 뭐니?라고 보니까 우리 앞에서 배웠죠. L 뭐였죠? 기억이 안 나지. 정상이에요. 자, L은 뭐죠? 인덕턴스라고 했죠. 단위는 뭐였죠? 이게 뭐였더라? 이거였나? 저거였나? 자, 그 다음에 얘는 뭐라고 하냐면요. 오메가 C분의 1이라고 해요. 너는 왜 밑으로 갔니 갑자기? 너는 왜 갑자기 밑으로 갔니? 라는 건데 유도성 코일이 하는 어떤 역할하고요. 이때 C가 하는 역할이 틀리다라는 거예요. C는 코일하는 성분 역할에 반대의 역할을 해요. 너랑 너랑은 뭐다? 반대구나. 사이가 좋지 않구나 결코. 그러니까 얘는 밑으로 가요. 자, 다시 한번 써보면은 얘는 2 파이 FL로 쓸 수 있겠죠. 오메가가 마찬가지로 해도 2 파이 FC분의 1로 되겠죠. 이건 정말 중요하고 그냥 여러분이 그냥 습관적으로 쓰셔야 돼요. 계속 문제 풀려면 이게 이거구나 라고 아실 거예요. 여기서 조금 주의할 점. 그냥 우리는 이렇게 V는 IR 하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I는 V 나누기 R 하잖아요. 똑같이 쓸 수 있어요. 여기는 그냥 직류에서 이렇게 쓰는데 교류에서는 어떻게 쓰냐면은 그냥 I는 V 나누기 임피던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주의할 거 하나 볼게요. 여기까지의 리액턴스로 표현할 때는요. 단위가 오홈이에요. 5옴.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I는 V 나누기 만약에 XL 해도 틀린 건 아니에요. 이해 가셨음? 근데 같이 쓰겠죠. X와 C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단위는 뭐냐? 각각의 단위예요. 얘가 뭐예요? 얘는 캐패시턴스죠. 그러면 단위가 뭐였죠?
파라드, 페럿, F였죠. 이렇게. 아, 얘는 C 단위와 L 단위로 가, 캐패시턴스요. 이렇게 갔지만은, 예, 여기 나올 때는, 아, 옴으로 가는구나. 그 다음 얘들은 취급을 받을 때 어떻게? 임피던스랑 아니면 저항이랑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구나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단위가 다 뭐예요? 예, 오음이잖아요. 오음, 오음. 이해 가셨어? 문제 풀 때 정말 중요한 팁이에요. 그래서 같이 취급해도 되는구나. 자, 그 다음 또 어떤 성분이 있냐면요. 이제 이거 한번 보자고요. 여기 끝났죠? 메모 좀 잘 좀 해두시고요. 메모 똑바로.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요. 위상차라는 게 나왔는데요. 위상차는 어떤 주파수가 동일한 두 개의 어떤 시각적인 차이. 솔직히 얘는요, 앞에서 이렇게 어떻게 앞에 놈이 돌고 뒤에 놈이 돌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하나의 파형을 놓고 봤을 때 전화 파형과 전류 파형도 있는데 이런 파형을 그려봤더니 실제적으로 좀 차이가 나더라. 왜 차이 나냐? L과 C 때문에 그래요. 그럼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정연파 교류의 표현값이에요. 우리가 최대값, 시료값, 평균값 이렇게 세 가지 파형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인 파형을 봤을 때 이 의미가 뭐냐면요. 이런 파형을 표현하는데 이게 아까 뭐라고 했죠? 정연파이자 기본파이자 사인파라고 했죠. 이 사인파형을 표현해야 되는데 표현할 방법이 없다. 방법이 모호하다. 이때 정말 얘랑 표현할 때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여기를 우리가 최대값이라고 하거든요. 이때 값을. 그 다음에 시료값이고요. 그 다음에 평균값이에요. 얘는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이 있어요. 자, 여기서 기준을 하자는 거죠. 기준을 뭐가 하냐라고 봤더니, 야, 얘를 놓고 피크를 찍었더니 이 파형 해석이 다 되더라. 즉, 최대값에다가 어떻게 해요? 네가 얼마나 어떤 헤르츠로 얼마나 들고 있냐라고 보면 파형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어떤 정연파의 파형을 표시할 때는 가장 기준이 뭐냐면 최대값이에요. 최대값. 그래서 이 최대값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만약에 순식값이라는 건데요. 자, 얘는 최대값을 기준으로요. 그냥 사인 파형이다.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이제 뭐가 되냐면은 기준파가 돼요. 기준파. 기준. 내가 기준하면 느려. 이렇게 해서 이런다는 거죠. 자, 기준파가 되면 어떻게 해요? 이제 다른 파형이 좀씩 차이가 있으면 그 차이 값을 써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 한 가지만 알자고요. 자, 이렇게 소문자로 쓴 걸 뭐라고요? 순식값이다 라는 거고요. 순식값은 무슨 말? 순간적인 값.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라고요? 최대값이에요. 최대값. 아, 최대값이구나. 여기는 뭐다? 사인파형의 세타 각도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까 뒤는 또 이거 뭘로 쓸 수 있었죠? 세타는 그렇죠. 사인 오메가 t로 쓸 수 있었지요. 자, 특히 이 m이라고 표현하는 건 뭐냐면요. VM은요. 최대란 말은 무슨 말이죠? 맥스란 말이죠. 그거의 약어가 최대값이에요. 자, 그래서 뭐 시료값도 나왔는데요. 이제 직류파형은 이렇게 그냥 쭉 가요. 이게 뭐 전류파다, 전압파다 가면은 쭉 동일하게 가는데 이제 저항이 있으면 이 전류파가 줄어들겠죠, 먼저.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교류파형은 어떻게 해요?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죠. 즉 평균값을 내버리면요. 한 주기의 평균값을 내면요.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0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평균값을 어떻게 내야? 야, 안 되겠다. 한 주기 내니까 안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해요? 반주기만 보자. 반주기 평균값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실제적인 값을 보자. 그러면 이 면적을 정확히 계산해야 되는 거죠. 그럼 뭐 해야 돼요? 적분해야 되는 거죠. 아, 어렵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교류를 연결해 가지고요. 어떤 램프를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직류를 이렇게 연결해서 램프를 연결했는데 얘가 먼저 값이 있겠죠. 어떤 값이 있고 여기가 밝기가 있겠죠. 여기를 계속 이제 전압을 올려보면서 어떻게 해요? 밝기를 동일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전구 램프의 이 교류의 시료값을 이때 직류값으로 환산할 수 있다. 즉 내가 220V에서 220V고 220V에서 전압을 올려봤더니 얘는 직류에서는 한 50V 값, 예를 들어서요 50V 값이 되니까 동일해지더라. 좀 표현이 이상하다. 이렇게 이해하자고요. 그냥 동일하구나. 그러면은 내 값은 이 값이 시료값이다 라는 거죠. 근데 여기는 전압을 모른다고 해야지 이제. 그치, 모른다고 해야죠. 그래서 야, 모른다. 나 전압값 몰라. 전류값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근데 전원을 넣었더니 밝기가 동일해진다. 근데 이때 직류값을 봤더니 50V다. 그럼 내 시료값은 얼마다? 50V라는 거죠. 이때는 표현이 뭐라고요? AC 50V라는 거죠. 이게 시료값, 즉 실제적인 값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공부 좀 더 깊어지시면은 이제 여기 시료값 쓰는 데가 뭐 시료 저항이다, 아니면은 시료 전압이다, 시료값이다, 이런 표현은 대부분 쓰는 게 다 쓰는 게 시료값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이제 현장에서 쓰는 용어는 거의 대부분이 시료값이다. 근데 이제 뭐가 있냐면은 고장이 발생하면요 엄청나게 파행이 높아졌다가 또 떨어져요. 그때는 이제 좀 다른 해석이 필요해요. 그래도 최대값, 시료값, 평균값이 있다. 이 평균값 AV는 뭐예요? 우리 볼링 칠 때 뭐라고 하죠? 너 얼마나 치냐라고는 표현 안 쓰죠. average가 혓바닥이 너무 꼬였다. average가 얼마냐라는 거죠. 그때 평균값을 얘기하는 거고요. 저는 맨정신에 치면은 80 나오고요. 맥주 2잔 먹고 치니까 100 나오더라고요. 아이고 허리 아파요, 못 쳐요. 자, 최대값과 시료값의 관계가 있어요. 너네 정말 친한 관계가 있다. 근데 이거 문제 나오거든요. 외워야 돼요. 어렵죠. 답답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암기법을 만들었어요. 개념을 보면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파형을 설명할 때 순식값, 어떤 일시적인 그때의 어떤 값이 얼마냐, 순간의 값이 얼마냐 소문자로 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전압의 최대 값이 얼마냐라고 하고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쓴다고 했죠. 그러면은 이건 뭐라고 했죠? 최대값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파형의 가장 큰 값이 뭐라고 했죠? 최대값. 그 다음에 시료값, 평균값, 이 세 가지 값이에요. 서로 무슨 어떤 관계가 있냐면요. 보통 우리가 제일 많이 쓸 때 이렇게 써요. 루트 2 v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썼을 경우는 이게 뭐냐면은 얘는 그냥 무슨 값이죠? 그렇죠. 순식값이고요. 얘는 무슨 값이에요? 얘는 최대값이에요. 자, 그럴 때 이 v는 무슨 값? 이 v는 시료값이죠. 자, 이걸 개념을 좀 정확히 좀 잡아두시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최대값과 시료값의 관계는 루트 2의 관계예요. 그 다음에 평균값이에요. 제가 외우라고 많이 안 하는데 지금 처음 외우라고 좀 하죠. 자, 무슨 말이냐? 최대값이 만약에 100이라는 값이다. 그럼 일단 시료값은 작아져요, 커져요? 작아지죠. 그 다음에 평균값은요, 더 작아지죠. 그래서 값이 작아질 때는 이 0.707을 나눠줘야 될까요? 곱해줘야 될까요? 작아질 때는 곱해줘야 되는 거죠. 커질 때는요, 나눠주면 되는 거죠. 이해하셨음? 그냥 수치적으로 봐서 이걸 만약에 우리가 100이라 놓고 보면은 얘는 어떻게 해요? 100 곱하기 0.707을 하면 되는 거고요. 자, 시료값이 이만큼이에요.
그럼 다시 여기는 어떻게 해요? 더 작아져야 되니까 100 곱하기 0.707 또 곱하기 어떻게 해요? 0.9를 하면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어? 예. 자, 이제 커보자. 자, 위로 가보자고요. 자, 평균값이 있어요. 그럼 실효값은요? 예, 0.9를 어떻게 나눠줘야 커지겠죠. 최대값은요? 만약에 실효값을 줘줬어요. 그러면은 0.707을 나눠줘야 커지겠죠. 자, 최대값이 있어요. 평균값이 얼마네요? 얼마예요? 자, 0.637을 나눠주면 되는 거고요. 이게 위로 갈 때는 곱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우실까봐 제가 암기법까지 썼어요. 어떻게 해요? 자, 암기법은 뭐냐면은 이건 지금 바로 좀 외워지거든요. 그래도 문제 너무 헷갈려요. 그래서 실액값의 실 해서 실치빵치, 실지빵치. 자, 그 다음에 평균값 있으면 어떻게 해요? 실효값에서 평균값을 내올 때는요, 이 평의 평에서 평구, 평구. 자, 그 다음에 최대값이 주어지는데 평균값이 얼마네요? 그러면 얼마요? 이 평은 이 평이고요. 그래서 편육삼치 이런 식으로 암기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유도해도 되겠지만은 제가 이제 학생들 많이 지도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암기하는 게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위로 가냐 밑으로 가냐, 실치빵치를 곱해주냐 나눠주냐 이 개념만 아시면 되니까 어렵겠지만은 이걸 좀 정확히 외우시고요. 근데 가끔 지문에서 이런 게 문제가 나와요. 지문에서 보기에서 1, 2, 3, 4가 이런 게 나오면은 다시 또 헷갈리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계산기 두드리세요 그냥. 그래서 평구 나온지 보고 계산기 두드려서 편육삼치 나오는 값 보고. 그래서 제가 이것은 좀 정확히 외우셔야 좀 풀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유상 문제 나왔네요. 자, 유상 문제 한번 먼저 풀어볼게요. 유상 문제. 자, 전압과 전류의 유상차는 어떻게 되냐요? 자, 어떻게 되나 한번 볼게요. 자, 순시값이고요. 얘는 무슨 값이요? 최대값이죠. 그 다음에 V는 뭐예요? 실효값이죠. 그 다음에 오메가 T 파이분의 3 있고요. 그 다음에 똑같죠? 대신 VV만 좀 다르죠? 얘는 파이 6이고요. 자, 우리 이렇게 호두법 개념 보니까 좀 잘 안 잡히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도로 한번 바꿔볼게요. 도. 자, 파이 3은 얼마죠? 그쵸? 180 나누기 3이죠. 그럼 얼마예요? 60도. 도수법으로 바꿨어요. 얘는 얼마예요? 180 나누기 6 하니까 얼마예요? 그쵸? 30도죠. 근데 다 뭐가 붙었어요? 마이너스가 붙었죠. 자, 전압과 전류의 유상차가 얼마네요? 그럼 이놈과 이놈의 유상차를 구해보면 되겠죠. 그럼 어떤 기준값을 하세요? 자, 기준이 나다. 자, 어떤 파형을 놓고 적용시킬 때 우리가 마이너스를 어디로 갔어요? 늦다라고 표현했고요. 1이 가거든요. 이거 설명했나? 아무튼 자, 늦다라는 표현이 이쪽으로 가거든요. 자, 그러면은 얘는 얼마만큼 가냐면은 전압은요. 전압 파형은 이쪽으로 60도만큼 갔어요. 즉 마이너스 60이에요. 이게 무슨 파형이라고요? 전압 파형이야. 전압. 자, 그 다음에 전류 파형은 어떻게 해요? 이 기준점. 기준은 뭐예요? 얘지. 예. 만약 얘까지만 있으면요. 얘랑 위상은 동상이에요. 이렇게 있으면요. 자, 얘는 또 얼마큼 간다 봤더니 마이너스 30도만큼 갔대요. 이건 무슨 파형이요? 전류 파형이요. 자, 전류 파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게 크냐 작냐 해봐야 되겠죠. 즉 무슨 말이냐면은 이 전압위에서 전류는 유상이 이쪽으로 가면 뭐라고 했죠? 뒤진다. 이쪽으로 가면 앞선다 라고 했죠. 자, 그러면은 얘를 앞선다 이렇게 봤을 때, 자, 예문 한번 보자고요. 자, 전류가 어디만큼 앞선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이 유상차 지금 얼마 나와요? 이 유상차는
30도 나와야 되겠죠. 30도 어떻게 돼 있어요? 30도면은 아까 어떻게 계산했죠? 180 나누기 30 하니까 얼마예요? 이렇게 해야죠. 180 나누기 30 나오려니까 그는 뭐가 들어가요? 6이 들어가는 거죠. 6, 3, 18. 그러면 얼마예요? 파이분의 6이 되는 거죠. 에라, 여기 있네. 예. 자, 그러면 6분의 파이죠. 6분의 파이. 자, 6분의 파이가 1로 가면 뒤진다, 1로 가면 앞선다. 그럼 볼게요. 전류 보면 전압은 어떻게 해요? 뒤진다 해야 되겠죠. 얼마큼? 이만큼. 전압을 보면 전류는 어떻게 해요? 앞선다라는 거죠. 얼마큼? 이만큼이죠. 그러니까 지문 한번 풀어보자고요. 그러면 일단 파이 나누기 6이니까 n이네요. 그러면은 전압이 앞선다? 전압이 앞선다? 뒤진다. 자, 전류가 앞선다? 너무 앞선다. 그래서 전류가 우리가 30도만큼 앞선다라는 게 되겠죠. 설명은 되게 길었는데 쉬운 문제, 쉬운 문제. 근데 이제 기사 문제 가면 좀 여기까지 이제 더 파형이 길어지는데 우리는 이 파형이 똑같다. 여기까지가 똑같다라면은 이 문제는 좀 풀을 수가 있어요. 나머지 문제가 혹시 여기가 좀 틀리다라면 그냥 버려버리세요. 예, 여기까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나왔네요. 자, 정연파 교류의 최대값이 220이면 평균값은 얼마였죠? 푸셔야 돼요. 버리시면 안 돼요. 자, 그럼 맨 위에가 뭐가 있었죠? 최대값, 그 다음에 실효값, 평균값. 평균값은 최대값은 얼마였죠? 암기법이 뭐였죠? 기억이 안 나죠? 자, 최대값이 얼마라고요? 220V인데요. 평균값은 얼마냐? 그러면은 얘보다 지금 많이 작아져야죠. 작아져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 얘랑 이 관계는 얘죠. 그러면 편육 37을 나눠줘야 돼요? 곱해줘야 돼요? 작아지려면 편육 37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이 문제는 절대 어떻게 해요? 버리시면 안 돼요. 이렇게 딱딱 떨어져 얘는. 자, 만약에 평균값을 줬어요. 최대값을 물어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0.637을 어떻게 해요? 곱하는 게 아니라 나눠줘야 더 커지겠죠. 그래서 크고 작은만 구분하시고 이 수치 3개만 외우시면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꼭 잡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풀었네요. 그러면 약 140.1 나온다. 140 정도 나온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그래서 어렵지 않다는 거 이 문제